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현성 연골 파열의 분류에 대한 또 다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때 못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파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평 파열은 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워낙 많이 생기는 파열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수평 파열이 제일 많이 오게 됩니다. 이 수평 파열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복합 파열, 퇴행성 파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수평 파열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사진이죠. 호리존탈 테어라고 이야기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파열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파열이 쭉 진행됩니다. 경골 상단을 따라서 수평하게 생기는 파열이라고 해서 수평 파열이라고 하죠.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파열, 퇴행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수평 파열은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발상 연골 중간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부분의 실질부의 퇴행성 변화로 시작되어서 안쪽 얇은 부분, 화이트 존, 피가 안 통하는 부위죠. 프리 서피스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작되어서 쭉 여기까지 쭉 다 간다는 거죠. 종종에는 바깥쪽 관절량 접합부까지 진행이 되어서 낭종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여기까지만 파열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관절막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 가게 되면은 이 관절액이 요 사이로 들어가서 물혹, 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낭종.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점 진행된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가서 다 파열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낭종까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수평 파열의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낭종의 크기가 점점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도 심하게 되고 눌러보면 그 부위가 아파요. 환자분들이 보통 낭종이 있으면 스스로 무릎을 만져봅니다. 만져보고는 그 부분이 뭔가 만져줘야 볼록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바깥쪽이 많습니다. 완전 바깥쪽이 아플 수도 있고 바깥쪽 앞쪽에 슬개의 골 밑에 있는 슬개의 건이죠. 슬개근의 바로 바깥쪽 부위에서 만져보면 뭔가 볼록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병원 오시게 되죠. 뭔가 만져지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낭종이 많습니다. 낭종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외측이 내측보다 더 많이 생기고, 이 낭종은 활액과 같은, 결국 관절액이죠. 관절액과 같은 점액, 젤 같은 물질로 차게 됩니다. 발현성 연골 병변의 1에서 10%니까 꽤 10%면 꽤 많이 생기죠. 낭종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평 파열이죠. 수평 파열은 이렇게 가운데가 쭉 찌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수평 파열이고, 이런 수평 파열이 지속이 되면 여기서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낭종이 생깁니다. 무록, 낭종 같은 말이죠. 수평 파열과 무록은 같이 생기는, 덩달아 같이 오는 그런 커플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을 좀 볼게요. 이렇게 수평 파열이 돼 있고 하면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잘 안 나오게 생겼죠. 막혀 있다는 거죠.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죠. 뭔가 무록이 보이거든요. 살짝이 이렇게 구멍을 뚫으니까 노란색 액이 나와요.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나왔네요. 화면이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무록이 펑 터졌습니다. 이렇게 펑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이렇게 상당히 시원하죠.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무록 수술하는 거는 이렇게 밭에 도랑을 내는 겁니다. 도랑을 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생기게 되는, 체크 밸브의 밸브를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무록의 수술입니다. 복합 파열이라고 하죠. 이제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 더 생기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서 관찰됩니다. 관절증이나 퇴행성 관절병증의 1년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복합 파열은요, 이제 결국 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퇴행성 관절염,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 하죠. 왜 생기느냐? 파열 절편이 불안정하니까, 이것이 절편이 덜렁덜렁 거리니까, 그리고 이 덜렁덜렁 거리니까 이것이 뼈에 있는 연골, 뼈연골, 골연골 부위를 자극을 주게 되어서 이렇게 관절염이 생깁니다. 골관절염을 일으켜서 전반적인 염증이 가족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그냥 갑자기만 붓고 아파요. 이런 패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붓고 아파지고 지속적으로 힘들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조직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점액 변성, 이렇게 점액으로 변하게 됩니다. 유리무세포성 변성, 벌써 세포가 안 좋다는 거죠. 이런 변성이 생기고 또 석회화, 딱딱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점액으로 변하고 세포가 안 생기고 이런 복합 파일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합 파일이 되어 있으면 많이 날린다 그러죠. 그래서 너덜너덜거린다, 날린다, 좀 지저분하다 등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복합 파일이 됩니다. 복합 파일 양상의 전체적인 사진을 좀 보시죠.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봉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찢어져 가지고 더 자극을 일으키거든요. 이 사이에 움직이면서 자극을 일으켜서 관절염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봉합이 아니라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비판 파일입니다. 비판 파일, 플랩테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이 된 부위가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안 좋은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복합 파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큰 것을 우리가 비판 파일이다, 플랩테어라고 합니다. 파일 부위가 불안정하게 움직여서 그 사이에 끼게 됩니다. 대퇴골과 근골 사이에 끼어서 기계적으로 자극을,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비판 파일이 생기게 되면 쭉 늘어나면서 찢어져요. 쭉 당겨서 우리가 쭉 당기게 되면 남아있는 연골 다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연골 부분까지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 파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골관절염, 역시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판 파열의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합을 하든지 절제를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비판 파열이죠. 연골이 있는데 사이에 뭔가 덩어리가 끼어 있죠. 이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끼어 있으면 평생 아프거든요.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 불편하고 아프죠. 이거 이빨 사이에 낀 거를 우리가 언젠가는 빼내야 이빨이 시원하듯이 이도 마찬가지예요. 끼어 있으니까 너무 아파요.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게 되고 여기도 오른쪽 사진에도 보면 끼어 있죠. 끼어 있으면 이걸 끼인 건 빼내야 돼요. 빼내는 우리 이런 거는 봉합이 안 되죠. 보더라도 이 봉합을 붙일 부위가 없어요. 모양이 안 맞죠. 이런 피판 파일은 벌써 파일돼서 이렇게 많이 닳고 모양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제술만 하셔야 되고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알뜰히 빼고 나면 시원하듯이 기계적 자극 증상은 바로 좋아지겠습니다. 대신에 이 피판 파일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뼈에 벌써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닳고 뭔가 구멍 나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을 생기기 때문에 피판 파일은 골관절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판 파일은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쭉 한번 다 볼게요. 이렇게 비판 파일이 쭉 보면 말려 들어가 있어요. 말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꽤 아프겠죠? 아이고야 끼어가지고 평생 아프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끼어 있고 이렇게 끼어 있고 저렇게 끼어 있고 이렇게 당겨도 나오고 벌렁벌렁거리고 덜렁덜렁거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니까 시원하겠죠?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난 비판 파일에서부터 좋아졌다. 그래 이런 경우는 모든 연골 수술은 우리가 봉합은 좋지만 이런 경우는 절제를 하고 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기계적 증상이 좋아지고 추가적인 관절염이 좀 더 예방이 되겠죠. 일단 안 걸리니까. 그래서 파일의 시기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급성기 파일과 만성 파일이 있겠죠. 급성기 파일을 우리가 외상성 파일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다가 뚝 소리 나면서 갑자기 아파져요.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야구하다가, 배드민턴 등등 운동을 하다가 착지하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요. 갑자기 너무 아파져서 걷기 힘들고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급성기 파일은 젊고 활동적인 남자에서 많죠. 집에서 뜨개질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잘 안 생기겠죠. 책 읽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급성기 파일은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반응의 결과가 좋다는 거죠. 또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갑자기 다쳐서 뚝 하면서 아파졌기 때문에 모양만 예쁘다 그러면 봉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봉합을 하게 되면은 치유가 잘 된다고 합니다. 치유의 잠재성이 높다. 만성 파열, 퇴행성편하고요. 주로 이런 경우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급성기는 봉합을 할 수 있지만 만성 파열은 거의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병변 발생으로부터 두세 달이 지난 경우를 우리가 만성 파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런 만성 파열은 골관절염의 원인이 되겠죠. 내측 외측 분석을 했습니다. 매트 카프 선생님이 분류를 하셨는데요. 한쪽이 거의 70%, 바깥쪽은 한 24%, 양측으로 생기는 것이 7%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려 후 내측부 안쪽 D는 무려 80% 정도의 파일이 많이 안쪽으로 돼 있더라. 안쪽 D가 그래서 수직 수평 사파일이 됩니다. 가장 흔한 연골 파일입니다. 다 안쪽이죠. 내측 반열상 연골, 내측 반열상 연골인데 만성과 급성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만성은 퇴행성이라 그러고 수평 또는 복합 파일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평 파일이 되고 또 안 좋게 되면 복합 파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측 반열상 연골은 급성기로 생기는 경우는
이제 외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양상은 종파열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죠. 종파열, 수직파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외상승으로 생기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봉합을 해볼 수 있고, 하지만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봉합보다는 절제의 가능성이 높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성 연골 파열의 추가적 분류, 그리고 시기, 위치, 흔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반응성 연골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 그러면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무릎 연골 파열, 반응성 연골, 연골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의 빠른 케어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